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월남 참전 중에 고엽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서 기준 미달을 받고 계시는데, 이번 시간은 그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형님도 7급 될 수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갖추시게 되면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은 7급에 판정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급만 있는 게 아닙니다. 7급을 받고 나시면 또 그 다음에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3급도 있고 계속 급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7급을 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7급인 상태에서 몸이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계속 7급으로 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오랜 시간,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장과 관련돼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엽제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이 그렇게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 질병들이 생기는데, 이 내용 잘 보시고, 어떤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보시고 신청을 하신 다음에 바로 6급 이항으로 또 올라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조그만 차이 때문에 어떤 분은 7급에 해당될 수 있고 어떤 분은 6급 이항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6급 이항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어떤 부위에 몇 % 협착이 있었을 때 스텐트 시술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7급과 6급이 딱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등급 기준 미달자이신 분들도 보지만 또 7급이신 분들도 이런 내용 잘 살펴보고,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6급 이항으로 해서 행정소송으로 또 재판난 그런 내용도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허혈성 심장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이 2024년 4월 2일 날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국가보훈부에서 어떤 요구 조건을 맞췄을 때 7급을 주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게 되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라고 해서 장애 측정 방법이 나옵니다. 각각 이제 장기별로 나오고, 네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 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운동 부하 검사, 심혈관 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지름과 협착의 정도는 영상 자료를 토대로 판정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략적 관상동맥 조영술 QCA의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허혈성 심장 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는 상위 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이제 심근교라는 거는 심장 표면을 주행하는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형님도 7급 될 수 있다 하면서 협심증과 관련된 영상을 또 만들어 드렸었습니다. 그 협심증과 관련된 영상도 잘 살펴보시면 왜 그런가 하면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 시작을 협심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심증인 경우에 모든 협심증이 다 신체 검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는 상위 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지 무조건 협심증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가 등급 기준 미달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 하시는데, 이렇게 상위 등급 결정표에 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만 준비를 하시면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7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7급에서 요구하는 내용, 그 내용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서 7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7급 보이시죠?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첫 번째는 당뇨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은 폐질환과 관련된 내용, 흉강, 그 다음에 장애절조, 위 부분 절제, 폐암, 방광, 자, 그리고 갑상선도 나오고,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이제 탈장 수술했거나 흉부 대동맥 또 수술하신 분들, 비장, 신장, 갑상샘 기능 저하증, 방광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급에는 전립선 암으로 또 진단받고 경과 관찰 중인 분들, 자, 이런 분들 중에서 지금 이 시간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 중에서 7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8번째 항목에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자, 정확하게 이 몇 퍼센트 협착과 어떤 혈관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 증상이 있어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자, 그러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7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혈관에 내가 얼마만큼 협착이 되었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7급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걸 신경을 조금 써서 듣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 50% 정도의 협착 병변에서는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든 분들이 내가 가슴 통증을 느끼고 협심증 증상이 있다고 할 정도 됐을 때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하게 되면 70%가 넘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80%, 90%가 넘어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증상만 있었지 그렇게 통증을 못 느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증이 오고 해서 검사를 했더니만 95%까지 막혔던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분은 부랴부랴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셔가지고 보험부에 등록 신청해서 6급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6급 이항이죠. 허혈성 심장 질환은.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고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40%다 그러면 등록 신청해 봐야, 물론 등록은 하셔야죠. 등록은 하시는데 신체 검사에서는 7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했을 때 50% 이상이 협착 병변이 있다. 그러면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7급에는 해당됩니다. 협심증 증상이 있어서
계속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고 50% 이상일 때 등록 신청을 하셔가지고 7급을 받고 계신 상태에서 나중에 또 추가로 다른 부위에도 협착이 있어가지고 또 스텐트 시술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스텐트 시술을 할 때 자, 여기가 지금 이제 6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6급과 관련된 부위 가를 읽어보게 되면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 LM 또는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PLAD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좌전 하행지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 분지 또는 중격 분지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이렇게 했었을 때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냐 좌전 하행 관상동맥이냐 이 부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6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급에 등록되고 나신 다음에는 이런 내용, 정확히 어떤 부위에 몇 퍼센트 협착이 있었느냐, 나중에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국가보건부에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70%가 아니라 뭐 68%일 때 시술을 했다. 그러면 6급 이항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내용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지 근위부 관상동맥을 제외한이라고 했습니다.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도 6급 이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를 보시게 되면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 이런 경우에도 6급 이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가 예전에는 5급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전에 한 10년 이전에는 5급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 꼭 필요한 사람만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그 허점을 알고 예전에 관상동맥 우회술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국가보건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신 분이라도 6급 이항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때 기존에 관상동맥 우회술을 가지고 5급을 받고 계셨던 분이 재판정 신체 검사할 때 새로 신규로 생긴 질병을 검사를 할 때 기존에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은 검사하지 않겠다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청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같이 다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5급이 있던 분이 6급 이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관상동맥 우회술로 5급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이 재판정 신체 검사할 때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재판과 관련해서 소송으로 나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는 거지, 아무런 이유 없이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이 자그만치 한 20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왜? 정말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영상들을 만들고 하다 보니 어느새 지금 약 20개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 영상들을 다 찾아보시면 본인들하고 같은 상황의 영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영상들 잘 찾아보시고, 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먼저 했고 거기에 대해서 6급 이항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스텐트 시술을 또 하나를 더 하게 되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그 윗등급으로 승급할 줄 알고 신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게 또 질문도 하고, 그런데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스텐트 개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러다 보니 내 몸에 지금 5개의 스텐트 시술을 한 상태에서 또 추가로 2개의 스텐트 시술을 더 하신 분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다가 해당 사항 없다 하고 그대로 6급 이항으로 변동이 없는 분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이와 관련된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월남 참전을 하셨던 분이고 대위로 전역을 하신 분인데, 본인 몸에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질병도 있고 해서 5개의 스텐트 시술을 하셨는데 나중에 추가로 2개를 또 했고, 그리고 말초신경병으로도 등록 신청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억울하다 하여 이렇게 소송까지 한 내용인데, 그 소송 내용 중에 너무나 상세하게 허혈성 심장 질환과 말초신경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 하나, 말초신경병과 관련된 영상 하나, 2개로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 이와 관련되신 분들은 그런 영상들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엽제가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내 몸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으면 나 하나만 아프고 고통스럽게 견디면 되는데, 문제는 내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내가 1세대라 그러면 내 자녀가 2세대고 그 아래 손주, 손녀가 3세대입니다. 이 고엽제가 2세대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지만 3세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베트남에서는 이미 4세대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또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자녀분들에게도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엽제 증상과 관련된 질병들이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형님도 7급 될 수 있다,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